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의제, 강제추행죄입니다. 자, 법조문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2항은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을 비교할 때는 1항과 2항을 잘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먼저 1항을 보면 자, 13세 미만자죠. 자, 그리고 2항을 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입니다. 그러면 16세 미만자는 누굴 말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 말합니다. 초딩입니다. 초딩만 있는 건 아니죠.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미취학 아동을 말하고요. 자, 2항은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는 누굽니까? 중딩이죠. 중딩. 고등 아닙니다. 중딩입니다. 중딩. 자, 다시 올라가서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강간이라면 강간죄 예에 따라 처벌하고 유사강간이라면 유사강간죄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그리고 추행이라면 추행죄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 예에 의한다는 말의 의미는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1항을 보면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자잖아요. 이 자로 돼 있고요. 2항을 보면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추행을 한 19세 이상자입니다. 이게 주체죠, 주체. 따라서 1항은 자, 이 자는 누구나 다 됩니다. 제한이 없어요. 연령에 제한이 없다. 두 번째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는 19세 이상의 자에 제한되죠. 성인입니다. 성인. 성인의 자에 제한된다. 따라서 이 2항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자만 처벌하기 때문에 자, CF 19세 미만자는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무슨 얘기냐? 자, 이 1항을 보면 13세 미만자가 동의를 해요. 나와 강간하는, 나와 성관계하는 거, 추행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동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처벌되는 거야, 무조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자가 동의를 해줬죠? 동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19세 이상자는 무조건 처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자가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는데 이때 동의는 19세 이상자는 처벌되지만 이 동의가 이렇게 가면요. 이 13세 이상과 16세 미만자가 동의를 했다. 누구랑? 19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또는 추행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동의를 했다면 이 자는 처벌이 안 돼요. 형법상으로. 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13미성년자 의제, 이 의제,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그 다음 페이지 보호법익을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성격을 보면 16세 미만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1항은 13세 미만이고 2항은 16세 미만자잖아요. 이 정상적인 성적 발육이 보호법이라 했는데 그러면 1항은 이해되죠? 13세 미만자는 동의해줬다 하더라도 아직 어린 햇병아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동의해줬다 하더라도 누구나 처벌하는 건 맞지만 그러면 이 중딩 애들은 동의해주면 19세 이상자가 건들면 보호법이 침해되고 19세 미만자가 건들면 보호법이 침해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19세 미만자는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 물론 이 친구가 이 중딩 애들을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해버리면 그건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동의라고 했잖아요. 동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형법상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딩 애들은 중딩 애들끼리 놀아라. 근데 중딩 애들끼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19세 미만자는 고등학생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학생끼리 놀거나 중학생, 고등학생끼리 놀아라. 괜히 성인들과 놀지 말고 그런 뜻인가? 그것도 내가 이해를 안 가네. 그렇죠? 그것도 이해 안 간다. 요즘 TV를 나오는 거 보면 이 중딩 고등 애들이 무슨 룸방에 가가지고 논다는 거야. 근데 그 룸방에 가서 노는 것이 그냥 건전하게 노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되기도 하는데 참 문제입니다. 어쨌든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보시면 1항을 보면 1항은 13세 미만자다. 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다고 하는 것이고 주체를 보면 1항은 자이지만 2항은 19세 이상자. 특히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19세 이상자. 그래서 19세 미만자는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출제자가 알았는지 바로 문제를 내버렸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기출문제 나와 있죠.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자 2020년도 형법이 개정됩니다. 자 만 18세 자가 만 15세 사람을 동의를 받아 성교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해졌다. 뭐가 틀렸어? 이게 틀렸지. 이게 19세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19세 미만자는 처벌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이거. 자, 됐고. 그리고 예비모죄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요. 자, 개정된 이유 한번 읽어보시고 법제처에서 이 법을 만들 때 이렇게 이 2항을 만들 때 그 왜 만드는 그 취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격에서 정상적인 성적 발육이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의 동의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처벌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체는 말씀드렸듯이 1항은 제한이 없지만 2항은 19세 이상자만 됩니다. 19세 이상자만 되고 19세 미만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객체 받고요. 행위 받죠?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계 위력을 썼든지 그리고 동의를 받아도 죄가 된다는 거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자, 2항을 보시면 그렇지만 처음부터 폭행협박이라고 하는 건 뭐죠? 최협이죠. 최협이 폭행협박을 썼다면 그것은 본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나 추행죄가 됩니다. 어쨌든 형량은 똑같아요. 형량은 여기 보시면 형량은 여기 보시면 예에 의한다 했기 때문에 강간이 예에 따라서 처벌하고 추행이 예에 따라 처벌하기 때문에 형량은 똑같지만 죄목이 달라져요. 여기는 의제강간죄고 앞에 것은 강간죄고 죄 법조문이 달라진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12세 소년에게 수면제를 타가지고 간음을 해버리면 강간죄 297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됐고 자, 밑에 판례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그렇죠?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13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본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판례도 13세 미만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간음을 해버리면 본죄가 됩니다.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폭행협박을 한다든지 그렇죠? 의사에 반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 수단 방법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폭행협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 폭행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최협의가 아닙니다. 최협의가 돼버리면 써볼까? 그건 강간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최협의 아닌 폭행협박을 쓴다든지 의사에 반하더라도 즉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되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저 여성이 13세 미만의 부녀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건드리면 본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올라가서 자, 미수 나와 있죠. 본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없지만 다시 올라가서 여기 보세요. 여기 미수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305조 하나, 305조에 3 두 개밖에 없잖아요. 미수가 없죠. 미수가 없지만 여기서 예에 의한다 했습니다. 그 예에 의한다 했는데 여기서 이 강간이나 유사강간이나 추행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미수가 있잖아요. 미수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예에 의한다는 말의 의미는 미수까지도 같이 처벌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와서 보시면 미수는 없지만 예에 의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도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입니다. 그 판례 봅니다. 자, 요 학원 승합차 사건 나와 있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 동그라미 또 그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치 해석이 아니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총론 죄형법정주의에서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고 색깔 칠해볼까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보시면 자 11살 된 아이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라고 했을 때 의제 강간죄 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그랬어요. 피고인하고 피고인 측 변호사는 아니 실정법이 없다 미수가 실정법이 없으니까 무죄다 하는 거예요. 무죄.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비못 없었으니까 했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미수를 인정을 했죠.
주관적 요건입니다. 1항이 되려면 13세 미만자라는 걸, 2항이 되려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의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착오가 있으면 고의가 조각됩니다. 그런 것은 읽어보시면 돼요. 자, 판례 보죠. 자, 본죄가 성립을 하려면 자, 고의만 동그라미만 있으면 됩니다.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동기나 목적 이런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는다. 왜? 본죄는 목적범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남자 초등학교 담임교사 남자가 남학생의 성기를 만지네. 이것도 변태네요. 자, 성기를 만졌다 동그라미. 그러면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추행이 되는 거죠. 뭐 동기나 왜 만졌느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피고는 그래. 아니 내가 만진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데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중요 부위를 만지면 추행이 됩니다. 여기도 쉽죠. 여기도 보면 배와 가슴을 만졌다. 가슴 동그라미 추행이 됩니다. 자, 상해죄, 시상죄 등을 보죠. 이건 뭐야? 이건 고의범이죠. 이건 과실범이고요. 그치? 그러니까 강간 등을 앞에서 뭐라 그랬어? 노트에서. 여기 노트를 보면 여기네요. 여기지. 그쵸? 강간 등 상해치상죄. 이 강간 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5개의 죄를 말한다. 이 5개의 죄를 하던 중에 상해의 결과가 나오면 상해죄, 그쵸? 상해나 치상죄가 되고 사망의 결과 나오면 살인죄, 치사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 보면 요 상해라고 하는 것은 고의범이죠. 상해나 살인은 고의범입니다. 즉 강간 등을 하다가 고의를 갖고 상해나 살인하면 해당되는 범죄가 되는 것이고 치상이나 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이죠. 이건 과실로 인해서 생기는 범죄들입니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런 것은 다 총론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노트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노트는 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옛날 판례야. 옛날 조문이에요. 옛날 조문이기 때문에 요 신설된 2항에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건 다 맞는데 요 맨 마지막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2항이 신설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는 대로 나름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법조문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예비문 나와 있죠? 예비문 같은 경우에는 상해죄만 있다. 상해죄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 했습니다. 자, 다 했고 성격에서 친고죄가 아니다. 뭐 다 아시는 것이고 그다음 미수가 없습니다.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옛날에는 중요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88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간죄가 친고죄였잖아요. 그래서 상해의 결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참 중요한 거야. 그쵸? 왜냐하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기소야 기소. 그러나 만약에 강간죄였었다면 당신은 친고죄였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합의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당신은 큰 쟁점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 강간이든 치상이든 다 비친고죄니까 무조건 다 기소해버리면 됩니다.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소되는 거죠. 공소기각 판결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이 자체도 출제가 옛날에는 많이 되었었어요. 자, 됐고 나머지 거 보시고요. 이것도 말씀드렸지 제가 위에 5가지만 상해 치상 살인 치사가 나오는 거지 밑에 3개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CF가. 자, 사상의 결과는 간음이나 추행하는 기회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와 밀접한 관련된 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예가 나와 있네. 처녀막 파열. 말씀드렸죠? 이 처녀막 파열이 되면 치상입니다. 치상. 그래서 처녀를 건드리면 치상죄가 되는 거예요. 형이 높아져요. 처녀가 아닌 자를 건드리면 강간받게 되지 않지만 처녀를 건드리면 형이 높아집니다. 강간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처녀세요? 처녀면 건들지 말아요. 농담입니다. 치아 탈락, 이빨 부러뜨린 것도 치상이 됩니다. 형이 높아져요. 그리고 기본 범죄 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사상 결과 발생한 것도 결과적 가중범이 되고 그리고 앞에서 이 노트에서 이 부분 나와 있죠. 이 부분 보면 요 살인이나 상해를 할 때 이 기본 범죄 행위는 기수미수 불문입니다. 그건 아시지?
기수미수 불문. 총론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기수미수 불문이다. 자, 여기 가보시면 상해 기본 범죄 행위는 기수미수 불문이다. 그러니까 미수라 할지라도 중앙경과 나오면 결과적 가중범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 판례도 총론 교재에 많이 나오는 판례죠. 그쵸? 자, 치상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에서 나온다. 동그라미 1번. 그쵸? 그리고 강간의 수단으로서 나오는 결과도 포함되고, 강간의 수반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포함되고, 그 예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천연막 파열, 치아 탈락, 피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사상의 결과.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판례에서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같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판결료지도 많이 나왔죠? 자, 올라갑니다. 자, 이 판결료지도 워낙 중요하고 출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 판결료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관계를 알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갑을병정입니다. 자, A녀 13살 된 아이를 강간하기로 이놈들이 공모를 합니다. 자, 남양주시죠? 남양주. 야산루로 의도적으로 게임을 통하여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하였다. 그쵸? 취하게 하였다. 이놈들도 나이가 많질 않아. 이 여자아이가 13세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 나이 때인데 이놈들도 보통 중고등학교 애들이죠. 애가 좀 이쁘장하니까 강간하자 이렇게 공모해. 나쁜 거 쓰면 일찍 배워 이놈들요. 자, 그래서 이제 술 먹였고 결국 만취된 애인을 돌아가면서 윤간을 해버리죠. 강간했습니다. 자, 그리고 갑과 을은 그 현장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갑과 을이 나이가 제일 많은가 봐. 한두 살 더 많은가 봐. 먼저 떠나고 나머지 강간을 뒤늦게 마친 이 병정은 이제 강간을 그 후에 했기 때문에 나이도 이제 어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놈들이 이 의식을 잃은 애인여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미리 그 전에 갑을 병정이 공모했겠지, 그치? 의식을 잃은 여성을 인적이 드문 비닐창고,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옮겨놨다. 자, 보세요. 여기 이 내놈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말고 갑, 을, 병, 정, A녀, A 여성. 자, 이렇게 강간했죠? 강간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지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여기 이제 비닐하우스가 있는 거야.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여기로 옮겨놓으면 자기가 뭐 추운 겨울날이니까 뭐 정신 깨어나서 집에 가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놈은 먼저 강간하고 집에 가고 나머지 두 놈이 이 A녀를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옮겨 놓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을병이 비닐 창고로 와서 또다시 옮겨놨지. 옮겨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 두 놈이 또다시 추행을 합니다. 추행을 하고 이제 갑니다. 추행하고 갑니다. 가는데 병이 또 와. 병이 이제 을이 가는 걸 보고 자기가 또 생각이 났는지 이놈이 다시 와. 다시 와서 이 을녀를 다시 강간합니다. 강간하고 귀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을병이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갑과 을이 갔는데, 자, 갑과 을이 갔어요. 갑은 갔어요. 갑은 영영 가고, 자기 집에 가고, 여기서 을이 다시 와. 다시 와서 다시 추행 행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을하고 누구야? 병이라 했나? 그러니까 을은 갔는데, 자, 을은 여기서 이 추행을 하고 을은 이제 완전히 집에 갑니다. 가고 이제 여기서 병이라는 사람이 남아서 다시 이 여성을 강간하죠. 그리고 이제 결국 귀가하였고 결국 그 여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네 놈의 죄책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윤간을 할 때 이 여성을 추운 겨울날 비닐하우스로 옮겨 놓으면 추운 겨울날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자칫하다가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견 가능성이 없었을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도 있고 상당 인과관계도 있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서 이 사망에 대한 결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간 중에 강간이 끝마친 후에 비닐하우스를 옮겨 놓았을 때 치사라는 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간치사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강간치사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강간한 놈 있지. 그치? 가장 마지막에 강간한 놈 이놈만 책임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A라는 여성을 비닐하우스에 옮겨 놓을 때에는 처음부터 애당초 가불병정이 다 합의를 봤던 거야. 합의를 봤던 거. 합의를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가장 마지막에 이 병이란 놈이 강간했다 하더라도 비닐하우스로 옮겨 놓자라고 하는 부분은 다 합의를 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판결문지 읽다 보면 여기 위 비닐 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 취행한 놈이 누구지? 요 갑을 뺀 나머지 놈들이지. 그러니까 을병정이 있었나요? 그쵸? 을병정 이놈들이었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재차 강제 취행하거나 마지막에 강간하거나 이러한 놈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놈들 모두 다 뭐가 된다? 강간치사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갑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강간하고 말았잖아요. 강간하고 그 다음에는 관여를 안 했잖아요. 그치? 관여를 안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옮겨 놓을 때도 갑은 빠졌어. 나머지 놈들이 이제 합의해 봐서 이제 옮기는 거지. 그래서 갑은 강간만 책임지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비닐하우스에 옮겨 놓은 새놈들 전부 다 치사죄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죠. 치사죄 책임지는 것이고 갑은 비닐하우스에 옮겨 놓은 부분에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놈은 강간죄만 책임진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를 잘 보시면 돼요. 재차 추행하거나 강간하거나 한 놈들이 있다 하더라도 비닐하우스 참교에 옮겨놓은 놈들 모두 다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간치사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체온증 사망 밑줄 그시고 비닐 창고로 옮겨놓았다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다? 요 옮겨놓을 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결과 부분이니까요. 자, 됐습니다. 요 답이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답은 출제가 안 되고 요 판결류지만 출제가 돼요. 색깔 칠할게요. 이 부분 색깔 칠할게요. 요 색깔 칠하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본 범죄는 기수미수 불문인데라 그랬죠? 그래서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그렇지? 중한 결과 발생하면 치상죄가 됩니다. 그리고 꺽쇠 2번은 했고 위에서 했습니다. 자, 상해 관련해서 극히 경미하다 세모, 경미세모, 자연적 치유는 상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버리면 상해 된다 그랬죠? 어디서? 상해죄 파트에서. 여기 나오잖아. 상해 된다. 상해 안 된다. 그리고 일단 끊고 그리고 상해인지 아닌지 그러한 정도를 넘는지 아닌지는 객관적 인류적 판단이 아닙니다. 판단이 아니고 연령을 봐.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지 적은지. 이건 어리잖아요. 13세 아이 아주 어린 애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인 여성 같은 건 좀 다르죠. 성인 여성도 좀 다르고 이 성인 여성이 또 음행의 상습이 있는 여성인지 아닌지에 따라 또 틀리고 뭐 체격이나 신체 조건들 이런 정신상의 상태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인류적 판단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 판례. 상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례가 바로 여기 나와 있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보통 하는 말 트라우마. 우리 트라우마 생긴다 그러지? 그겁니다. 트라우마. 그럼 트라우마는 도대체 뭐냐? 여기잖아.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무관심, 흥미생활의 증상. 이게 바로 뭐야? 이게 트라우마야. 강간당한 상태, 강간당하고 나서 이 을려가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등에 시달렸다는 거지. 자기 아빠도 싫어. 아빠도 늑대처럼 아주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문 닫고 안 나와요. 엄마 외에는 안 만나. 엄마도 잘 안 만날라 그래. 6개월 동안 외출을 안 해. 그치? 여기 나와 있네. 6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 상해로 봅니다.
자, 다음 판례. 꺽쇠 1번 똑같죠? 상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객관적 일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연령, 성별 등을 판단한다. 이런 말 똑같아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을려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려고 만난 갑으로부터, 아니 그러면 이런 채팅을 왜 들어가냐고, 그치? 자기도 이런 채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돈 받고 성매매 하려고 들어간 거 아닌가? 그렇잖아. 자, 졸피뎀 동그라미, 트리아졸람 동그라미. 이거 경찰 하시는 분들 아시죠? 경찰학개론이나 실무정합에서 이런 한 의약품 배우잖아요. 자, 이것을 남자가 몰래 탄 거야. 타니까 이 여자가 마시고 잠들입니다. 그치? 깊이 잠들었다. 자, 갑은 한급불능 상태에 빠뜨린 을려를 강간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서 뭐 이런 놈 다 있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대단한 놈이네, 그쵸? 자, 을려는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한 것은 엄마와 통화한 부분. 그 외에는 뭐 자세한 것들은 기억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을려는 일상생활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었고, 그렇죠? 지장이 없었고 치료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치료받지 않았던 이 부분 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상해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얘기야. 자, 판례 볼까요? 자,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을 했잖아요. 방금 보았던 어떤 약물, 졸피뎀이나 트리아졸람 같은 이런 약물을 투약을 했다면, 그래서 지금 이 여성이 지금 수면장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치? 이 의식불명도 지금 정신적 기능, 생리적 기능 훼손을 당한 거잖아요. 우리 청론 저 앞에서 상해죄 파트 할 때 실신 상태에도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엇을 하기 전인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기도 기억이 안 나지, 그치? 그치? 이러한 실신 상태에 빠져서 깊은 잠에 빠져서 기억하지 못했다. 그 순간만큼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생리적 기능 훼손인 거야. 생리적 기능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해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상해로 보기 때문에 설령 이 여성이 자연적으로 회복되었다. 또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뭐로 본다? 상해로 본다 이 말이야. 상해로 본다. 그래서 이 약물 쓴 사건은 자연적 치유라 하더라도 약물 쓴 사건은 상해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 별표를 쳐보시고. 색깔. 여기 색깔.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그쵸? 알면 놔두고 모르면 색깔. 나머지 됐죠?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였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마지막 갖고 장난칠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상해로 본 판례 보겠습니다. 특이 체질입니다. 천연막 파열되면 요거 상해로 봅니다. 관절 건드리면 상해입니다. 관절이죠? 이게 관절이야. 슬관절은 무릎슬입니다. 무릎 관절입니다. 관절 두 개 있잖아. 팔꿈치 관절이 있고 무릎 관절이 있는데 슬관절은 무릎 관절을 말합니다. 관절 건드리면 못 걸어요. 지팡이 짚고 다녀야 돼. 지팡이 짚고도 안 돼. 그래서 상해로 봅니다. 요 치아 결손 사건 아시죠? 총론 시간에 배우는데 긴급피난 시간에서 고의에 의한 자초 행위는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죠. 그 판례입니다. 자, 열흘짜리 있죠? 열흘짜리. 일주일이 넘어가면 다 상해입니다. 여기 일주일 넘어가지? 그치? 뭐 이건 일주일뿐만 아니고 약까지 먹네요. 3일간 투약까지 하네요. 당연히 상해죠. 여기 2주짜리 나오죠? 상해입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여긴 7일짜리죠? 제가 했잖아. 저 상해죄에서 했잖아. 그쵸? 7일 세무칩니다. 자연적 치유지?
보통 진단서는 2주 이상 진단서 끊어주지 1주짜리는 진단서 안 끊어져요. 왜? 1주짜리는 밥 먹으면 나니까 저절로 나으니까 상해로 안 봐요. 여기도 자연적 치유란 말 나오죠? 그치? 뭐 그 다음도 나오는데 그건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일주일짜리는 상해가 아니다. 일주일이 넘어야 상해다. 열흘짜리도 상해다. 열흘짜리 상해다. 자, 근데요,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를 좀 봐두셔야 돼요. 여기 체크 한번 해보세요. 9번도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있어요. 여기도 체크해보세요. 이 두 가지는 예외입니다. 자, 피고인의 생식기가 성기에 삽입은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치, 치료를 요한다 말입니다. 치료를 요한다. 요치, 일주일. 자, 여기 일주일인데 여기 찰과상, 좌둔부 찰과상이 뭐야? 엉덩이 왼쪽, 둔부, 왼쪽 엉덩이 둔부 거기 찰과상을 입게 했다 했는데 판례가 이것을 상해로 봤어. 이거 외우셔야 돼. 자, 요 사실관계 잘 익혀두세요. 원래 일주일짜리는 상해가 아닙니다. 그게 일반적인데 예외는 있다고요. 그치? 예외는 있다. 그러니까 요 피해자가 좀 다른 여성과 좀 다른가 봐. 그치? 우리가 상해인지 아닌지는 그 연령, 뭐 건강 상태, 정신 상태 등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뭐 공식적으로 딱 1주는 무조건 안 되고 2주는 무조건 되고 이게 아니고 약간의 탄력성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니라 되는 거로 봤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판례 보시면 콧등이 부죠. 콧등이 분 거. 이 콧등 분 사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일상생활 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어요. 자연적 치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색깔을 좀 표시를 해요. 콧등이 분 사건은 상해가 되는 판례로. 출제가 좀 많이 됐던 판례입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하고 앞에 거 두 개는 예외다. 예외다. 나머지는 뭐 쉽잖아요. 나머지는 다 쉬운 것들이고. 자, 그 다음요. 자, 요 두 가지 묶어볼까요? 자, 외음부 부에 염증이 생겼어요. 염증. 밑줄 그어요. 밑줄 그어요. 염증. 여기 이틀밖에 안 돼요. 여기 피멍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 일반 여자 같은 경우는 이게 상해로 안 보잖아요. 그치? 근데 누구래요? 이게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이게 7살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피해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그 경미하다는 부분은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겁니다. 근데 꼬맹이다 보니까 7살 꼬맹이 미성년자다 보니까 요 정도만 하더라도 이것은 상해로 본다. 이것을 우리가 상대적 상해 개념이라 합니다. 상대적 상해 개념. 그러니까 상해라는 개념을 좀 상대적으로 보겠다. 피해자 등의 연령 등을 고려해서 보겠다는 개념이 상대적 상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인데 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판례가 그걸 받아준 겁니다. 받아준 거. 그래서 상해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출제가 좀 되었죠? 자, 밑에 1번은 공부했지? 잘라낸 것은 폭행으로 봅니다. 상해로 보지 않고. 자, 동전 크기 정도의 반상 출혈상. 동전 크기 정도의 반상 출혈상이 뭐냐면 여기 있잖아. 여기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상처. 그게 동전 크기 정도의 멍이 든 거야. 그치? 반상 출혈상. 근데 이것도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저절로 납니다. 그치?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일주일 같은 경우는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는 것이지만 일주일은 제가 상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말고 이제 여기 동전 크기 정도의 반상 출혈상은 이 판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판례는 상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뭐 긁힌 건데 뭐 그치? 긁힌 상처는 상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성행위 경험이 있습니다. 처녀가 아닌 거야. 그치? 성행위 경험이 있다 보니까 3, 4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그 충혈, 근육통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은 밥 먹으면 잠자면 나기 때문에 굳이 이건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뭐 나이가 어리고 처녀 그쵸. 성경험이 없는 여성이었다면 이것도 상해로 볼 수는 있지만 이건 뭐 피해자 나이대가 안 나와 있지 나이대가 없으면 다 성인입니다. 성인이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상해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약간 헷갈린 것들은 색깔 칠해볼까요?
여기 동정 크기 정도의 반상 출혈상. 색깔 다른 거로. 여기. 나머지는 됐지? 경험 있는 사람. 여기는 꼬맹이. 꼬맹이. 됐습니다. 자, 주관적 요건. 뭐 쉽고요. 넘어갑니다. 자, 밑에 거 보죠. 이건 뭐냐면, 자, 강간을 한 후입니다. 강간을 한 직후에, 그쵸? 강간을 한 직후에 그 즈음이니까, 그 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간한 직후라는 거야. 직후에 질식사인데요. 질식으로 사망시킨 건데, 그 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강간한 직후, 이 질식하게 할 때, 이겁니다. 강간죄의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이렇게 눌러버린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강간범이 강간이 끝났습니다. 강간이 끝났고 여성이 내 얼굴 알잖아요. 내 얼굴 아니까 신고할 것 같으니까 이 강간을 끝마친 바로 그 즈음에 살인 고의를 갖고 목 눌러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살인죄를 인정했던 판례죠. 쓸어버려야 돼, 이런 것. 이런 건 깜빵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런 놈들. 그쵸? 형도 높을 거야. 강간 살인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20년 이상 엄청나게 높아요, 형이. 자, 밑에 판례 많이 봤지? 예,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행위를 했습니다. 성행위 당시에 저항도 없었고 여관에 투숙할 때도 아무런 저항이 없었고 근데 갑자기 여성이 돌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여성이 막 신고 전화도 하고요. 구조 요청도 하고요. 그랬다고 했을 때 남성은 그럼 처음부터 반항하든지 그렇죠? 들어갈 때 왜 반항 없었고 성경할 때도 왜 반항이 없었고 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여자가 돌변하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성이 탈출하려고 한 부분에 있어서 남성의 예견이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치상죄의 결과적 가중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은 총론교재도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